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하기 전에 34페이지 먼저 피세요. 34페이지 요건 있습니다. 법률 행위의 요건 타이틀 있습니다. 총칙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공부할 때 자, 한쪽이 파는 사람이 뭐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속을 정하고 상대방은 대금 지급할 것을 뭐한다? 약정. 그러면 이게 약정에서 뭐가 되죠? 매매 계약이 어떻게 했다? 네, 약정에서 계약이 뭐 했다? 성립. 그 다음에 각자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게 뭐예요? 유효예요, 유효. 그죠? 그럼 계약이 뭐 했고? 성립했고 각자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어떤 효력이 생길까요? 뭐 달라? 반대 거. 뭐 달라? 네, 대금 달러라는 뭐가 생기고 효력이 생기고 이쪽은 재산권 달러는 효력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약정은 성립이죠. 그러니까 이거 뽑아가지고 계약이 뭐 하지 않고 불성립이 아니고 뭐다? 성립해야 된다는 이 포인트를 하나 잡아내고요. 그다음에 효력이 생긴다는 말 있죠? 그 내려와서 뭐죠 이제? 효력이 없다가 무효고 효력이 있다가 뭐예요? 유효. 효력 생긴다는 말은 유효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대금 달라는 말을 갖다가 대금 채권, 즉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재산권 채권적 또는 대금 청구권 알겠습니까? 재산권 청구권. 그러면 여기서 불성립하고 성립하면 글자 똑같은 말이 뭐가 있어요? 성립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요건? 성립 요건이란 말을 끄집어내고 여기 효요니까 무슨 요건이에요? 무슨 요건? 효령 요건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성립 요건에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당사자 존재, 그 다음 뭐예요? 목적 존재, 그 다음에 의사표시 존재 있죠. 그럼 성립 요건의 첫 번째가 당사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당사자. 자, 효력 요건은 당사자가 뭐예요? 능능. 무슨 능력? 의사 능력 또는 뭐야? 행위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으면 효력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무효가 딱 하나만 있으면 좋을 텐데 1번 있고 몇 번 있고 2번 있고 유효도 3번 있고 4번 있다는 얘기예요. 1번이 뭐고? 네, 불확정 무효고 2번은 확정 무효다고요. 유효는 아니 불자 써서 뭐다? 불확정 유효가 되고요. 이쪽은 확정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장 생기면 1, 2, 3번 중에서 찍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 능력 없으니까 찍으니까 이건 2번이 되더라. 몇 번? 확정 무효가 되더라. 행위 능력이 없으면 네? 아니지. 요거는 3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다음에 이제 당사자 지나서 이제 목적이 들어가요. 그죠? 목적. 매매의 목적은 뭐죠? 달라. 돈 달라. 재산권 달라가 목적이에요. 매도인이 원하는 목적 내용은 대금 청구권이고 매수인의 목적은 재산권 청구권입니다. 이 목적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고요. 그 다음 뭐요? 타당성을 가질 것 이 얘기예요. 그럼 뭐 확정할 수가 없다. 당시 확정 또는 장차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 가능이 받는 말은 뭐죠? 불가능이죠. 그럼 가능하지 않으면 네? 2번. 이건 당연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불능? 됐어요? 그다음에 적법하지 않습니다. 강행법규 위반하면 당연히 뭐예요? 2번. 뭐다? 확정 무효. 자, 이거는 법은 무슨 법규? 강행법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타당하지 않습니다. 뭐렇습니까? 선풍기 뭐라고 그랬죠? 적법성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몇 번? 2번. 그래서 뭐냐? 이건 선풍기 무효.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확과 적다. 그럼 저거 뭐 참고할 게 뭐냐면 여기지 예? 원시적 불능의 반대말은 뭐다? 응?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은 요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네? 기항탁신 목적물이 있었으니까 달라달라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다만 불이 난 원인을 가지고 매도인이 불냈다, 매수인이 불냈다, 제3자가 불냈다에 따라서 그 다음 스토리는 그 다음 문제예요. 다음에 강행법규에서 여러분들 비교하는 게 뭐 있어요? 효력 규정인데 당연히 단속 규정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 위반되면 어떻게 되죠? 행정법규 단속에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개인과 개인의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 교정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확과 적다 들어가고 특히 선풍기 무효는 이건 103조 무효죠? 몇 조? 104조도 있어요. 불공정 법률가 있습니다. 이런 무효들은 같은 무효지만 이쪽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이건 무슨 급여로 봐서 불법 원인 급여로 봐서 원칙적으로 반환받을 수가 없도록 한 겁니다. 아시세요? 자, 요런 것을 따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면 이쪽 소서 어디? 적법성. 그죠?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면 타당성.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적법성 무효니까 그래도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어디 들어가면 타당성 들어가면 선풍기 무효 끌려 들어가는 순간 못 돌려받는 게 원칙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럼 목적 지나서 이제 할 게 뭐예요? 이제 의사표시죠. 그럼 거기 페이지에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네? 하자가 없을 것. 그렇게 돼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의사표시가 있는데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네,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그럼 뭐요?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네? 일치하고 그다음에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네, 그러면 의사 표시가 뭐 하지 않는 경우? X. 일치하지 않는 경우하고, 그죠? 이쪽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뭐예요? 요걸 공부하겠다 그 얘기예요. 네? 의사 표시 요거, 그죠? 그럼 의사 표시 가려면 어떻습니까? 의사 표시 3단계가 있죠. 네? 3단계가 뭘까? 자, 의사 표시가 있다. 의사 표시가 있다. 존재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의사 표시가 뭐 하는 게 좋아요? 일치하는 게 좋죠. 근데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 이 불일치를 갖다가 표의자가 뭐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하고 하는 경우도 있다? 모르고 하는 경우 있죠. 알고 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 표시야. 거짓말하는 거. 그죠? 이걸 뭐라 한다? 법률용어로 허위 표시. 무슨 표시요? 모르고 하는 게 착오라 합니다. 뭐라 한다? 자, 허위 표시인데 이걸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짜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혼자 하는 건 뭐라 한다? 단독. 짜고 하는 것은 뭐라 한다? 통정. 그래서 법전 제목이 107조, 이게 108조 통정, 착오가 109조. 일치하는데 하자 있는 게 바로 뭐다? 사기, 강박. 몇 조? 110조. 그래서 밑에 주문이 아래서 위로 예쁘게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사표시 문제 있는 것은 뭐예요? 단독, 통정, 착오 뭐다? 사기. 그죠? 그럼 이걸 뭐 익혀야 돼, 이거죠. 제목을 익혀야 돼.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이거는? 다리 하나 들고, 단독이고, 다리 내리고, 통정이고, 차고, 사기죠. 네? 순서에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단독 허위 표시하고 무슨 표시? 통정 허위 표시. 그럼 순서, 이제 효과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독 허위 표시 같은 경우는 얘가 뭐가 있을까요? 예? 진이 아닌 증여하는 경우. 뭐 하는 경우? 줄 의사가 없는데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마음속에 농담인데 저 받아들이는 사람은 농담이 아니고 뭐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둘이 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 허위 표시는 뭐 하는 거예요? 갑이 이렇게 진이 아닌 뭘 하게 되면 의사표시게 되면 일단 누구를 보아야 돼요? 일단 을이 모른다는 것을 가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를 수도 있고
안다.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근데 통정은 뭐예요? 통정은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냥 둘이 뭐 한 거니까. 둘이 짜버린 거니까 통정은 뭐예요? 갑하고 을이 있으면 을이 갑이 지금 무슨 표시하고 있어요? 이거를 거짓 표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쪽도 갑이 무슨 표시하는 거예요? 허위 표시, 거짓 표시하는 건데 이쪽은 짰고 이쪽은 혼자한 거니까 이쪽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이쪽은 을이 허위 표시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다. 그러면 통정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계약은 뭐로 보는 거예요? 이 계약은 가짜 매매거든요. 무슨 매매? 이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다? 무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 보호할 필요가 비록 이자가 거짓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둘이 짜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다? 무효. 그럼 무효는 몇 번 얘기하는 거야? 1, 2, 3, 4 중에서. 이건 2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2번. 됐어요? 근데 이쪽은 허위 표시를 짜고 한 게 아니고 뭐야? 혼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모르면 보호를 해주고 알면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먼저 가정해야 되겠죠. 그럼 원칙적으로 뭐로 갔다가 유효로 갔다가 얘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때는 뭐다? 무효로 간다. 이만 해도 관계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문을 찾아가 보니까 원칙은 효력이 있는데 이때 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뭐였거나? 자, 그걸 뭐라면 악이. 그다음에 또는 유가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알았다 또는 뭐야? 알 수 있었다. 이 말이 제일 힘들어. 이 말이. 보세요. 알았다. 이제 법전에 이렇게 써요. 알았다. 그다음에 뭐요? 또는 뭐요? 알 수 뭐요?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알았다의 반대말은 몰랐다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또는이 뒤집어져야 돼. 뭐라고? 또한으로 바뀌어야 돼. 이 바뀌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 알 수 있었다는 뭐예요? 알 수 없었다죠? 그러면 요 또는의 의미가 뭐예요? A 또는 B 둘 중 하나만 걸려도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이 표시를 해놓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을이 몰랐어요. 뭐였다고? 몰랐어요. 그런데 을이 알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무효로 가야 됩니까? 유효로 가야 됩니까? 이걸 인식하면 저거 또는 또는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둘 중 하나 걸리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효로 가야 돼? 무효로 가야 돼? 응? 지금 앞에 거 안 걸릴지라도 어디 걸리면 여기 걸렸잖아요. 그럼 뭐로 가야 돼요? 무효로 가야지. 별거 없어. 이게 또는 의미가 그런 얘기야. 그럼 또 하나의 의미가 뭐예요? 엔드니까 이건 유효가 되려면 몰랐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알 수 없었다까지 뒤에 붙어야지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안 돼? 몰랐다만 가지고 안 된다고. 뭐까지? 그러니까 이걸 또 뭐예요? 한자로 또 고쳐놔. 한자로 또 짜증 나는 거예요. 알았다가 뭐고 이게 악이 이렇게 표현하고 알 수 있다는 뭐로 표현하고 유가시 표현하고 몰랐다를 뭐로 표현하고 이걸 뭐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안 된다. 선인데 유가실이면 무효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유가 되면 반드시 뭐 된다? 선이 엔드 그리고 무가실. 네. 그래서 원칙 유효가 되려면 을은 뭐가 된다? 바뀌어야 돼. 뭐라고요? 바뀌어야 돼. 뭐라고요? 선이 또한 뭐요? 무가실 가야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근데 어디는 통정은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허위 표시를 혼자 한 경우는 원칙 4번 갔다가 예?
예외 무효로 간다는 얘기죠. 그 원리가 간단해. 허위 표시를 짜고 했으면 저쪽이 허위 표시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유효 무효 따지고 그냥 그대로 무효가 되는 거야. 2번. 근데 허위 표시를 짜고 한 게 아니고 뭐 한 경우는 혼자 한 경우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 있으니까 모른다고 가정하면 유효로 가고 안다면 뭐요? 무효로 간다는 얘기죠. 다만 표현이 뭐야?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그것만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두 가지가 비교가 된다 그 얘기예요. 뭐하고 뭐하고? 허위 표시 혼자 한 것하고 짜고 한 것. 그 다음에 혹시 을이 무효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혹시 누구한테 병한테 팔고 먹튀할 수도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을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병이 모일 수도 있고 사실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뭐요? 모를 수 있다는 얘기죠. 이쪽도 을이 배신 때리고서 병한테 팔고 먹튀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병도 모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어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법전은 누구는 보호를 해주고 네 선인은 뭘 해주고 보호를 해주고 악인은 보호를 안 해줍니다. 여기도 누군 보호를 해주고 악인은 보호를 안 해줍니다. 자, 이런 무효를 뭐라 한다? 무효, 당사자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무효를 우리는 상대적 무효라고 해요.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됐어요? 네. 그럼 이제 가장 먼저 허위 표시를 짜고 했다고 혼자 했다 이걸 먼저 극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의사 표시로 가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자, 의사 표시 가보겠습니다. 자, 65페이지 몇 페이지요? 65페이지 단독 나옵니까? 통정, 차고, 사기 있죠? 입에 붙을 때까지 짝짝 연습하셔야 돼요. 65페이지 몇 페이지요? 65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66페이지 갑니다. 의사표시 불일치 첫 번째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다 나왔죠? 자, 의에서 2번에 딱 줄친데 무슨 표시 있다는 것? 네? 단독 허위 표시란 말이 줄겨져 있죠. 그래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다? 단독 허위 표시로 기억하세요. 자, 의사표시는 표의자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상대방의 표의자 지인이 아님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또는 뭐요?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두 번째 전향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107조 2항 같은 무효를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볼까요? 요건. 자, 첫 번째 1번 뭐가 있을 것? 의사표시가 있을 것.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있죠. 의사표시 있죠? 자, 두 번째는 뭐죠? 의사와 표시가 뭐 하지 않을 것? 그럼 이거죠, 이거? 세 번째는 이거네. 알고 있을 것이네. 허위 표시죠? 네 번째 동기나 이유는 묻지 않죠? 그럼 저거 그냥 한번 멋부려 본 거야. 의사표시가 있는데 의사표시가 일치가 아니고 뭐고 불일치인데 그걸 표제가 인식하고 있죠. 단 짜고 한 건 아닙니다. 하고 그 하게 된 동기나 이유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습니다. 그 안에 내용 아직 설명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효과를 보세요. 67페이지 효과 있습니다. 원칙 뭐다? 아니 67페이지 원칙 유효라고 돼 있죠. 방금 전 뭐 했습니까? 선의 앤드 뭐라면 무과실이면 뭐예요? 유효가 되겠죠. 자, 예외 무효의 기억 체킹하세요. 기억 예외 기억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일치를 뭐 했거나 알았거나 또는 뭐요? 알 수 있었을 경우 뭐로 한다? 무효로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을 보세요. B 예외 B 체킹하시고 상대방이 표의자 의사표시 불일치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상대방의 뭐인데? 선의인데 뭐다?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자, 보세요. 상대방의 뭐인데?
선의인데 유가실인 경우에도 뭐가 된다? 그 색깔 채우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선이라 할지라도 뭐가 있으면 과시 있으면 뭐다? 무효죠.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뭐라 할지라도 이 또는 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갑하고 을하고 붙으면 누가 입증해야 돼요? 한쪽은 유효 주장하고 한쪽은 무효 주장합니다. 예? 당연히 누가? 효령 요건 입증 책임 무효 주장. 됐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의 악의 또는 유가실 둘 중 하나를 뭐하면 입증하면 무효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유효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또 을이 무효인데 팔아먹고 도망갔어. 그죠? 또 갑하고 병 붙습니다. 입증 책임 갑한테 있어요? 병한테 있어요? 갑한테 있죠. 왜요? 효령 요건 입증 책임 무효 주장. 병은 선이니까 유효다 이렇게 떠들 것이고 갑은 너희들 짜고 한 거 아니냐? 그죠? 무효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령 요건 입증 책임보다 무효 주장. 네,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68페이지 3번에 제3자에 대한 관계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무효로서 선의 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건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빨리 효과를 먼저 딱 결정하세요. 책에 여기저기 막 여기 이게 한눈 팔지 마시고 먼저 딱 뭐부터? 효과부터 딱 잡아놔야 돼. 왜? 총칙은 못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따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로 얘기하면 107조는 원칙이 몇 번 갔다가 4번 갔다가 예외적으로 2번 간다는 얘기죠. 원칙이 유효고 예외가 무효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딱 결정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이제 통정 들어갑니다. 70페이지요. 통정. 둘이 뭐 했다? 짰다. 자, 의 보세요. 71페이지의 의 상대방과 합의해서 하는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나왔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고치세요. 뭐라고? 단독 허위 표시. 그럼 단독 허위 표시를 짜고 한 것이 바로 뭐예요? 통정이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 사실은 증여 계약인데 뭐 면하기 위해서 네? 증여세를 면하기 위해서 쌍방이 합의로 매매 계약을 맺는 경우죠. 그죠? 이때 이 증여는 밑에 은닉행위라고 합니다. 뭐다? 증여는 은닉행위고요. 매매는 가장행위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밑에 증여는 유효로 보지만 그 매매는 뭐로 본다? 무효로 보지요. 자, 이번에 1번 있죠? 이번에 1번 무슨 행위? 은닉행위 있죠? 자, 거기다 한번 써봅시다. 오른쪽에다가 증여 숨기고 밑에다가 매매 가장 밑에다가 등기 증여 숨기고 밑에다가 매매 가장 밑에다가 등기. 이때 증여를 숨겼다고 그랬죠. 거기 은닉행위고 매매는 가장이죠. 그러면 각각 효력 정할게요. 증여는 유효합니다. 매매는 무효입니다. 등기는 유효.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통해서 달라는 말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나 증여했으니까 증여에 있어 달라는 효력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등기부에다가 매매로 기재했다 할지라도 그 등기는 뭐로 본다? 유효로 보는 겁니다. 증여에 의한 등기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실체관계에 부합함으로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 뭐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은닉행위 조심하시고요. 자, 3번 요건 보세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을 것? 저기 똑같죠? 여기 의사표시 있죠? 두 번째는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죠? 세 번째는 알고 있죠? 그 2번, 3번 묶어서 그게 허위 표시예요. 2번, 3번 묶어서 그 말이 뭐라고요? 허위 표시야.
그 다음에 4번 별표 둘이 뭐 했다? 짰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 밑에 합의가 있었다 그랬죠? 네, 그러면 아까 단독 허위 표시에다가 뭐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아까 둘이 짰다는 거. 아까 단독 허위 표시 요건에다가 뭐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둘이 짰다고. 그게 무슨 표시예요? 통정 허위 표시라고. 같이 묶어서 기억해야 됩니다. 몇 조하고 몇 조를? 107조하고 몇 조를? 108조를. 자, 넘겨봅시다. 효과 갑니다. 72페이지 효과. 당사자끼리는 유효, 무효? 무효죠. 자,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니은 별표하세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허위 표시는 뭐이므로 무효이므로 이행 전이면 뭐 할 필요가 없고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는 법률상 원인 없는 무슨 이득?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특징 허위 표시는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죠. 자, 불법 원인급여는 어디다가 표시해야 됩니까? 전체에서. 응? 연습해 봅시다. 손 올리시고 당사자 성립 밑에서 효력은 능능. 오른손 한번 해볼게요. 당사자 성립 효력은 능능. 의사능력, 행능력, 목적 성립 효력은 확가적타. 확가적타. 의사표시 성립은 내려와서 효력은 다리 하나 들고 단독, 통정, 착오, 사기. 예? 총 10개예요. 밑에 들어가면. 밑에 10개예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기준이 3개예요. 원리를 하셔야 돼. 아니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3개 아니야? 위로 올라가면. 근데 밑에 내려가면 뭐야? 당사자가 능능치고 목적이 확가적타 4개가 갈라지고 의사표시가 4개 갈라지잖아요. 또 내려가면 또 갈라지겠네. 그럼 공부할 때 자꾸 밑으로 가서 자꾸 가지를 쳐가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기준이 너무 많아. 그럼 나중에 공부한 건 뭐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답을 못 찍어. 찍는 이유는 뭐다? 내가 어디 소속을 공부하고 있는지 그것만 알아도 답을 찍는 거예요. 객관식이 뭔지 아세요? 잘 찍는 사람. 자식은 뭐다? 요령이 있어야 돼. 그럼 뭐야? 틀이 잡혀 있으면 답이 탁탁탁탁 찍혀. 그럼 불법 원인급여도 그렇지. 10개 중에서 아까 어디만 불법 원인급여 있었어요? 네? 타당성 있잖아. 정 모르면 그래 목적에서 그게 있었지. 적법이었나? 기억이 안 나도 그래도 어디 있었지? 아니 목적에서 거기서 불법 원인급여가 있었으니까 적어도 의사표시는 어떤 얘기를 할지라도 뭐는 아닐 것이다. 불법 원인급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사자 얘기도 무슨 급여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대충 확실히 잘 모르지만 그래도 목적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지. 의사표시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그러면 없잖아. 그럼 대충 답을 찍을 수도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시험 그렇게 찍는 거지. 뭐 꼭 알아서 맞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큰 틀을 가지고 자꾸 어디 붙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매면 둘이 뭐 했다고 그랬으니까 짰다고 그랬으니까 짰으니까 이거 둘이 이거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닐까. 에? 그럴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란 얘기야. 불법 원인급여는 어디 있는 거예요? 목적에서 확가적타에서 마지막에 타. 여기만 뭐가 있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무슨 급여가 아니다. 불법 원인급여 아니에요.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채권자 지속권은 생략합니다. 자, 73페이지 갑니다. 제3자에 대한 효과 있죠. 자, 기억이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입니다. 즉 당사자 무효 건너간 제3자는 보호를 받는다, 받지 못한다.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라면 선이라 한다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은 선이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걸려 있어요. 자, A
선이라 함은 허위 표시물 제3자가 알지 못한다. 자, A 선의는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추정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A의 포인트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는 거. 자, 그러면 오른쪽에다 한번 써보겠어요? 오른쪽에다가 추정되면 밑에다가 입증 면제 네 글자입니다. 뭐 되면? 추정되면 밑에다가 입증 면제. 다음 B 무과실까지 요구되는가 여부입니다. 제3자는 뭐이면 충분하고 선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추가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즉 선의 과실 유무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네,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충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방금 전에 첫 번째가 선이는 뭐가 된다고요? 뭐 되면? 추정되면 뭐였다 그랬어요? 입증 면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과실 유무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그러면 오른쪽에다 이렇게 써볼까요? 선이 유과실, 선이 무과실. 네, 이렇게 보호막을 쳐줘. 이렇게 보호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 말 보세요. 선의만 달랑 충분이죠. 선의 과실 유무 묻지 않는다.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보호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8조 2항이든지 107조 2항이든지 건능한 겁니다. 병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누구? 병.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생략하고요. 자, 넘겨보세요. 리을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바깥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의 3자가 보호받을 뜻이 없을 때는 그러한 보호를 포기하고 스스로 허위표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뭐하다? 가능하다. 이 말은 자 이렇게 쓰세요. 박스를 딱 켜놓고 안에 선이 제3자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자, 바깥에서는 이 문을 열 수가 없다. X. 아시겠어요? 근데 어디서는? 안에서는 이 문을 열 수 있다. 대항하지 못한다의 뜻. 바깥에서는 이 문을 열 수가 없다. 즉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문 열 수 있다. 좋다. 내가 무효를 인정해 주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의는 보호받겠다 그러면 보호받는 거고, 알았다. 내가 무효 인정할게. 털어내도 좋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득자 효력입니다. 한편 제3자가 뭐인데? 선의인데 제3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는 뭐일지라도 악의일지라도 유역의 권리를 뭐한다? 취득한다. 요걸 제가 거기 3번 옆에다가 방패 쓰세요. 뭐 쓴다? 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선의 병이 있고 정의 악이에요. 그러면 다 보호된다는 얘기예요. 앞사람이 뭐하면 보호받으면 다 보호된다는 얘기예요. 선의 병이 보호받으면 뒷사람은 뭐라 할지라도 악이라 할지라도 같이 묻어가는 거, 그게 뭐다? 방패. 그러면 지금 한 얘기를 전부 다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이렇게. 네? 이걸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결하면 돼. 이렇게. 어떻게? 선의 제 3자를 딱 써놓고 바깥에다가 보호막 하나 쳐놓고 아무것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 뭐야? 보고 뭐요? 이렇게 하면 돼. 유리하게 해석한다. 뭐 한다고요? 선의 제3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왜? 당사자 무효를 들고 누구한테? 얘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당사자가 갑을 무효 가지고 누구한테? 선의 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 사람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선의가 추정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추정 안 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얘한테 유리하지. 왜? 추정되면 뭐다? 입증 면제거든. 그럼 입증 책임 문 밖에 있는 그대거든. 그러니까 선의는 뭐다? 추정되는 게 유리하겠죠. 두 번째, 선의만 달랑 있으면 되지. 선의, 유가실, 무가실 다 보호가 되잖아. 또 병이 보호받으면 정도 뭐예요? 보호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의가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게 유리하고. 그죠? 또 선의 뭐야? 선의 뭐야? 뭐 유가실이든 뭐 무가실이든 관계 없다. 관계 없잖아요. 또 병이 보호받으면 정도 뭐야? 악이랄지라도 묻어가는 거. 또 바깥에서 이 문을 모른할 수 없는 거예요. 주장할 수는 없지. 그럼 안에서는 문 열고 그래 알았어 뭐 인정해 줄게. 은혜 베풀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선이 제3자한테 뭐 하는 것? 유리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택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몇 조하고 몇 조요? 107조하고 몇 조요? 108조. 얘기한 거예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를 한번 제가 털어드릴게요. 적용 범위 의사표시. 자, 여러분들 해봅시다. 민법이 공법입니까? 사법입니까? 응? 민법은 뭐가 아니고 공법 아니고 사법이야. 예? 사법이죠? 그러면 여기다 행위자 붙여봐요. 그럼 민법은 공법 행위에 적용을 해야 돼요? 사법 행위에 적용해야 돼요?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사법 행위, 사법은 민법은 총 몇 편으로 돼 있어요? 5편 돼 있죠? 예? 1편이 뭐고? 1편이 총칙이고 2편이 네? 물권이고 3편이 뭐예요? 3편이 뭐다? 채권. 4편이 친족. 5편이 상속돼 있잖아요. 이걸 묶으면 어떻게 돼요? 물권 채권 묶으면 재산법. 친족 상속 묶으면 가족법이죠. 총칙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죠? 우리 시험 범위가 뭐예요? 총칙하고 재산법하고 가족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총칙은 어디랑 궁합이 맞는 거예요? 재산법의 총칙이 주로지 가족법은 아니야 거의. 자, 여러분들 가족관계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등록금 한 500만 원 이렇게 대주면서 뭐 조건 답니까? 가서 잘해라. 그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500만 원 줍니까? 안 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가족관계는 내어주는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근데 재산관계는 내어주는 게 아니고 뭐야? 뺏어오려고 그러지. 지도 원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총칙은 주로 어디 노는 거예요? 가족법이 아니고 뭐다? 그럼 여기다 행위자 붙여봐요. 재산 행위가 있고 무슨 행위가 있으면 자, 총칙 보세요. 우리 총칙 할 때 총칙에 무슨 표시? 자, 의사표시 공부해 봅시다. 총칙 무슨 표시? 의사표시는 무슨 행위 적용하지 않는다. 사법행위 적용하는데 사법행위 중에서도 무슨 행위가 아니고 가족행위가 아니고 뭐다? 재산행위 적용하는 거예요.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적용법 가서 나 읽어보세요. 무슨 행위 적용 없고 공법에 적용 없고 에? 또 무슨 행위? 가족행위 적용 없어요. 무슨 행위 적용 있는 거예요? 재산행위.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이 이야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용 보면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한 방에 그냥 다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시간은 뭐하고 뭐 기억하셔야 돼요? 허위 표시했는데 혼자 했느냐 짜고 했느냐 이걸 딱 기억하는 얘기야. 됐습니까?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